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저녁 7시 52분입니다. 자, 한방눈을 맞으면서 제가 걸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1924년 1월 6일생이시니까 그로부터 100년이 된 날입니다. 자,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 기념일인데요. 자, 그분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상서로운 눈, 서설이 한방눈으로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걸어서 이동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2024년 1월 6일 오늘 탄생 100주년이신데요.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9년도에 85세의 일기로 서거하셨던 분입니다.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이념을 불문하고 정치 노선을 불문하고 정파를 불문하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통령님이 몇 분 안 계시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국민의 대다수로부터 존경, 추앙을 받는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는 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 보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전두환 정권에서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아서 역사의 길이 남는 분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군사반란 여러가지 혐의로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었는데요. 그 사면을 해줬던 대통령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님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자 신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정권 말기에 두 분이 협의하셔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시켰다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의 천권 통치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엄청난 핍박,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당선인 신분에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과 협의하셔서 전두환에 대한 사면을 하시는 등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걸로 평가되고 있어서 이념을 불문하고 정치 노선을 불문하고 정파를 불문하고 국민의 대다수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존경, 추앙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자, 오늘이 2024년 1월 6일 토요일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상서로운 눈, 상서로울 서자, 눈설자, 서설이 한방눈으로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인데요.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총 45분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바로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은 올해 10월 1일 날 탄생 100주년이십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같은 연도인 1924년 출생이신데, 김 전 대통령께서는 15년 전에 85세 일기로 서거하셨는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지미 카터, 이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 10월 1일 날 탄생 100주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인께서 1, 2개월 전에 서거하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의 그 휠체어를 타신 모습을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도 떴듯이 한 10수년 전부터 무슨 암을 앓고 계셔서 그런지 엄청나게 노쇠화된 건강하지 않아 보이시는 그런 얼굴이셔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하튼 그분께서 현재 병마와 투병 중이시긴 한데 올해 10월 1일 날 탄생 100주년이시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같은 1924년에 출생하신 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분 중에 최장수 대통령 지미 카터 전 39대 미국 대통령이십니다.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방금 말씀드린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인데요. 두 번째로 장수하신 분은 바로 제41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분이 2018년도에 94세 4개월의 일기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장수 대통령 랭킹 3위가 2004년에 93세 3개월의 일기로 돌아가신 제40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자, 눈이 꽤 많이 쌓였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곧 바뀌니까 좀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올해 2024년 신호를 건너고 계십니다. 올해 2024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신데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입니다.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신데요. 그런데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19세기 후반에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인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대통령을 띄엄띄엄 2번을 해서 2대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을 할 경우에는 한 대만 사용하고 대가 바뀌지 않는데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4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대통령을 했다 해서
임기 4년 2번 했다 해서 43대 오바마, 44대 오바마가 아니라 임기가 연임이 되는 경우에는 대가 바뀌지 않아서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에 반해서 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띄엄띄엄 대통령을 2번 했던 22대와 24대 띄엄띄엄 대통령을 2번 했던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다시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2대와 24대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헌정 역사 235년의 미국의 헌정 역사 속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전쟁 영웅 출신이 6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전쟁에서 전쟁 영웅 출신 6명이 미국의 대통령을 했는데요. 자, 그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고요. 자,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미영전쟁의 남부지역의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이고요. 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미영전쟁의 북부지역의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고요. 자,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에서의 영웅입니다. 그 다음에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남북전쟁,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빌워, 남북전쟁의 국군의 총사령관으로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 남북전쟁 당시에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보좌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가 나중에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고, 그분의 동상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기마상으로 말탄 모습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의 복장으로 연방의회 의사당의 기마상 동상이 세워진 분이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고, 또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영웅 출신 미국 대통령 6번째 인물이 바로 2차 세계대전 1944년 6월 6일 인류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뒤바꿨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주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분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냅니다. 이상 말씀드린 6명의 전쟁 영웅이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34대 대통령 율리시스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직도 성공리에 수행한 걸로 평가받지만, 나머지 4사람은 전쟁 영웅이긴 하지만 대통령직은 잘했다라는 평가를 못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송파역 사거리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좀 뛰고 있습니다.
자, 송파 역사거리, 송파구청, 죄송합니다. 송파역이 아니라 송파구청,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66만 명 정도를 보유한 송파구를 관할하는 송파구청에, 송파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청 보이시죠? 송파구청 건물 바로 너머로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송파구청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독립전쟁의 영웅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으로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진행된 독립전쟁의 영웅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고,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정 중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이분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나라 국자, 아버지 부자, 국부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미국의 나라를 세운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바로 독립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초혼이지만 부인은 바로 버지니아주 최대 갑부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초혼이고 부인은 재혼이었던 겁니다. 그 조지 워싱턴의 결혼 상대였던 그 부인은 미국 버지니아주 최대 갑부의 미망인이었고, 전 남편과 사별한 지 1년 만에 조지 워싱턴과 결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버지니아주의 최대 갑부의 미망인 출신이다 보니까 노예를 무려 3,00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토지도 약 한 2,700만 평 정도를 전 남편에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재혼 상대였던 조지 워싱턴이 사실상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지 워싱턴은 결혼을 함으로 해가지고 노예를 한 3,000명 정도, 그 다음에 자신의 원래 땅이 약 20% 정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조지 워싱턴의 원래 고유재산이 한 20% 정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걸 포함해 가지고 부인의 그 재산 다 합하면 약 3,400만 평 정도, 3,400만 평 정도의 땅을 소유했던 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이제 롯데월드타워 근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폰이 눈을 많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흐릴 것 같은데요. 그분이 바로 독립전쟁의 영웅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고, 그분은 대통령을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대통령을 임기 4년 임기를 2번 해서 총 8년만 했습니다. 국민들은 종신제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직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조지 워싱턴은 국민이 박수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임기를 2번 총 8년만 하는 게 아름다운 관행, 절제의 미덕이었는데요. 그 관행을 깬 분이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그래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니까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3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자,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헌법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을 2번까지밖에 못한다 라고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 횟수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연방국가다 보니까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만 가결한다 해서 그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에 주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그게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의회에서 가결하는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4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됐던 그 수정헌법 22조가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의회의 비준을 받는데 4년이 걸려서 1951년에 드디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1년부터는 미국의 대통령은 2번, 4년 임기를 2번밖에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영웅 출신 미국 대통령 2번째, 그분이 바로 미영전쟁. 미영전쟁은 미국이 독립전쟁 후에 미국이 독립국가가 된 상황에서 다시 영국과 격돌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1812년부터 1814년까지 약 2년 반 정도 전개된 미영전쟁. 미영전쟁 중에서도 남부 전선 뉴올리언스 전투가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이 앤드류 잭슨인데요. 이분이 $20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미국의 지폐 7가지 권총 중에 $2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7대 대통령이 됩니다. 앤드류 잭슨입니다. 자, 뉴올리언스 전투는 왜 발발이 됐냐면 그 당시에 1812년부터 1814년까지 약 2년 반 정도 미영전쟁 중에 통신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200여 년 전, 210년쯤 전 시절이다 보니까 미영전쟁이 18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벨기에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강화조약. 그런데도 그게 전투 현장에 전파가 안 돼가지고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에서 1815년 1월 8일에 뉴올리언스 전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군과 미국군의 전사자가 무려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의 전사자는 2037명, 미국군의 전사자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을 압도적인 100분의 1, 100대 1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미국이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이미 18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영전쟁이 종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통신이 발달 안 된 시절이다 보니까 남부의 뉴올리언스에서 전투가 발생이 돼서 그 당시에 영국군 사망자 전사자 2037명, 그에 반해서 미국은 그것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1명의 전사자만 발생했던 게 뉴올리언스 전투고, 그 전투의 영웅이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7대 대통령이 되고요.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총 중에 $20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스는 역시 미영전쟁의 북부전선
미국의 5대호 거기 온타리오 호 주변에 테임즈 전투가 있습니다.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 미국의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자, 그래서 그 윌리엄 해리슨이 승리를 합니다. 영국군과 인디언군의 연합군을 상대로 미국군이 승리를 했고 그 승리의 주역이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자, 테쿰세의 저주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테쿰세라고 하면 그 1813년 9월 5일 그 테임즈 전투에서 그 당시에 석촌호수 서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고요.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 조깅로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자, 그래서 테쿰세의 저주라고 하면 1814년 9월 5일에 그 미국의 5대 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오호, 그 북쪽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인데요. 남쪽은 미국 뉴욕 주고요. 자, 그곳에서 자, 테임즈 전투, 미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고, 그때 미국군의 총사령관이 윌리엄 해리슨이었고, 그때 영국군과 인디언군의 연합군을 미국이 경멸시켜서 승리를 가져왔던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 윌리엄 해리슨, 그분이 나중에 제9대 대통령이 됩니다. 9대 대통령. 그런데 테쿰세의 저주를 받아서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딱 한 달 만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했던 테쿰세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자, 테쿰세의 저주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윌리엄 해리슨이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를 사살하니까 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테쿰세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냐면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겨서 그게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20년 간격으로 120년 동안 당선됐던 7명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그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1813년 9월 5일에 테임즈 전투에서의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그 당시에 테쿰세라는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을 사살했던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첫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테쿰세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그 당시 미영전쟁 북부 지역의 테임즈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윌리엄 해리슨이 그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841년 3월 4일에 늦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취임식장에서 9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장대비를 맞고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하는 바람에 급성 폐렴에 걸려서 대통령직을 불과 한 달 동안 병상에서 수행하다가 테쿰세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로 사망했던 분이 바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가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이분은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있었고, 미국이 승리해서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텍사스, 그 다음에 애리조나, 뉴멕시코주, 그 다음에 유타주, 네바다주, 또 와이오밍주 일부, 콜로라도주 일부, 이러한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했던 게 바로 1846년부터 1848년까지 진행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의 영웅이 제커리 테일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던 연도인 1848년에 제1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이분은 임기 시작한 지 약 1년 반 정도 됐던 1850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과식을, 체리에다 차가운 우유를 섞어 가지고 과식을 해 가지고 급성 위경련이 발생이 돼서 5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네 번째고, 그 다음이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었고, 나중에 1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분의 동상이 제가 지금부터 넉 달쯤 전 미국 동부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첫날 갔던 곳이 바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그때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미국 국민 3억 4천만, 미국 국민 3억 4천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의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분이 또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여섯 번째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44년 6월 6일 인류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승리의 주역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의 판세를 바꿨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영웅이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의 육군참모총장도 했고요. 1948년에는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도 했고요.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출범하고 초대 나토 최고사령관, 나토의 초대 최고사령관까지 했었고, 1953년 1월부터 1961년 1월까지 공화당으로 8년 동안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했고요. 이분이 바로 1952년 11월에 대통령 34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한국을 방문했었고, 이듬해인 53년 1월 20일에 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그 직후에 3월달 1953년 3월에 소련을 30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하고 말렌코프가 후임자였는데요. 말렌코프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이제 협의해서 한국전쟁 휴전을 이끌었습니다. 그게 1953년 7월 27일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97km 지점 메릴랜드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가 있는데요. 왜 명칭이 데이비드냐? 바로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손자를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손자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별장을 캠프 데이비드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손자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로 칭해서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자, 이상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이 독립